갑자기 멧돼지에서 페이스리프트를 하고 나니 중세 기사가 됐습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링컨 MKX? 아닌가? 안녕하십니까, 김벤치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드디어 팰리세이드 페이스리프트의 스파이샷이 유출이 됐습니다. 위장막을 똘똘 감싸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나올지 디자인 분석과 관련 사양까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시죠. 예, 첫 번째 팰리세이드. 독주가 무시무시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팰리세이드. 제 주변 지인도 차를 사려고 하는데 어떤 차 추천해주면 좋냐라고 하는데 팰리세이드를 먼저 꺼낼 정도로 이 넉넉한 실내 공간과 SUV만의 다양한 활용성을 장점으로 꼽고 있는 것 같은데요. 팰리세이드가 왜 인기인지 한번 분석해보죠. 차박 10길 속에 작년에 1월부터 11월까지 12만 대나 팔렸다고 합니다. 엄청나요? 그랜저가 12만 대, 13만 대 아니었나요? 이 코로나 시대에 차박 열풍, 해외로 못 나가니까 국내에서 차박 열풍이 작년에 엄청나게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올 상반기에도 차박 관련해서 또 캠핑 관련해서 많이 이렇게 수요층이 있는 것 같고, 또한 내수 시장의 차량 판매량은 그렇게 많이 줄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현재 팰리세이드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 상품성이 어마무시하다는 건데요. 실제로 이 팰리세이드는 미국에서도 나름 그래도 잘 팔리고 있어요. 텔룰라이드와 경쟁차죠. 그럼 어떻게 나올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예전의 디자인은 어땠나요? 마치 멧돼지 같이 이렇게 DRL이 상당히 인상적이고, 전면부 그릴도 막 다른 걸로 튜닝해서 튜닝 파츠를 넣어서 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이번에 팰리세이드는 어떻게 나올지 텔룰라이드에 비해서 미국 시장에서는 조금 주춤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팰리세이드 스파이샷인데요. 전면부 그릴이 일단 카니발 같은 경우 이렇게 미국 사양, 중국 사양과 내수 사양을 좀 다르게 가져갔었어요. 내수 사양 카니발 같은 경우는 오므라이스에 케찹을 막 뿌린 듯한 그런 럭셔리, 국내 타겟층 자체를 약간 중장년층으로 좀 맞춘 것처럼 스포티한 감성은 좀 적었어요. 하지만 미국 사양과 중국 사양 같은 경우는 가변적인 프랙탈 디자인, 중국에서 특히나 이런 디자인들을 선호한다고 해요. 가변적인 디자인을 넣었는데 미국 사양도 그렇게 비슷하게 출시가 돼서 나가고 있죠. 그러한 디자인 컨셉을 조금 공유하는 건 아닌지 이번에 나오는 팰리세이드 전면부 그릴 예상도는 가차님이 예상도를 통해서 나타내 주셨는데요. 전면부에 이제 일자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마치 투싼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예전에 모터쇼에서 팰리세이드 컨셉카를 공개했었죠. HGC2라고 해서 있었는데 그런 느낌처럼 좀 유사하게 가져가는 것 같아요. 기존 팰리세이드하고 비교해보면 어떤가요? 느낌이 많이 다르죠. DRL하고 헤드램프가 어느 정도 유사하게 가져갔었는데 지금 DRL 위치가 좀 더 바뀌었고요. 헤드램프는 마치 스타리아에서 나온 것 같이 좀 비슷해요. 이런 식으로 투싼하고 스타리아하고 약간 서로의 장점들을 이렇게 갖다가 놓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사이버틱한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갑옷의 전면부 모습처럼요. 컨셉카하고 비교를 해보면 헤드램프가 이렇게 큐브 타입으로 6개가 양쪽에 각각 들어갑니다. 그리고 DRL이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좀 차이는 있어요. 예전에는 전면부의 헤드램프 디자인하고 후면부의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 디자인을 비슷하게 가져가죠. 그리고 턴 시그널은 가차님이 예상하시기에는 DRL이 턴 시그널하고 이렇게 공용으로 사용될 거다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셨어요. 어떤가요? 스타리아하고 투싼하고 비교해보면 상당히 많이 비슷해 보이죠. 현재 팰리세이드하고 페이스리프트 될 팰리세이드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많은 점에서 차이가 나는 걸 볼 수 있어요. 보시면은 일단 그릴이 이렇게 차이가 나고요. DRL하고 끝까지 연결돼서 투싼 타입으로 이렇게 연결되죠. 근데 조금은 아쉬운 점이 DRL이 변경되는 게 밑에까지 투싼처럼 길게 이어졌으면 어땠을까. 더 이렇게 밑에까지. 그런 좀 아쉬움이 있고, 헤드램프도 뭔가 큐브 타입으로 디자인이 괜찮은데 DRL하고 같이 좀 디자인을 좀 가변적으로 가져가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좀 너무 이렇게 박시하게 도트 타입으로 나왔어요. 네, 그러면 과연 어떤 사양으로 나올까 궁금하잖아요. 그런 부분은 좀 알아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신규 플랫폼 3세대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예전에 산타페 페이스리프트 어땠나요? 플랫폼까지 바꾸고 완전히 바디를 다 갈아엎었어요. 산타페 그 정도 공을 들였습니다. 페이스리프트인데 와, 현대기아의 스케일이 장난 아닌데, 이번에도 아마도 팰리세이드가 볼륨 모델이고 많이 팔리는 만큼 분명 지금 뒤처지고 있는 플랫폼을 바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플랫폼을 바꾸면
바꾸면 뭐가 달라지냐? 일단 첫 번째는 전방 충돌, 스몰 오버랩이라는 이런 충돌 안정성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진동 측면에서도 개선이 됩니다. 지금 디젤 모델은 아마 미국에는 안 파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우리나라는 디젤 반절, 가솔린 반절 정도 팔리고 있는데, 디젤 같은 경우는 진동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잡아주려면 3세대 플랫폼이 좀 더 유리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엔진의 마운트 위치가 하향 배치이기 때문에 좀 더 코너링이라든지 주행 안정성에서도 유리한 면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3세대 플랫폼을 산타페 페이스리프트 때처럼 바꿔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있죠. 대형 SUV에 속하는 팰리세이드가 약점이 될 수가 있는데, 카니발부터 12.3인치를 이런 일반적인 모델에 다 넣어주고 있어요. 그 전까지 현재 사양은 소렌토라든지 산타페는 다 10.25인치 내비게이션이 들어가고 있는데, 아마도 이번에 팰리세이드는 12.3인치가 들어갈 것으로 거의 확실시 되는 분위기입니다. 기존의 클러스터는 12.3인치로 이미 적용되어 있어요. 그리고 투싼하고 스포티지하고 비교해보면 이 기아와 현대의 행보가 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스포티지는 어떻습니까? KA처럼 싱글 글래스의 듀얼 패널로 좀 더 수려한 디자인을 쓰고 있잖아요. 하지만 투싼 같은 경우는 10.25인치, 10.5인치 이렇게 듀얼 패널을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이즈도 다르고 스포티지가 좀 더 고급 사양을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어떤가요? 텔룰라이드하고 팰리세이드, 미국에서는 텔룰라이드가 개별 디스플레이를 가져가고 있는데, 이번에 팰리세이드를 개선시켜서 싱글 글라스를 만들어주진 않을까라는 기대 아닌 기대를 해봐요. 그리고 팰리세이드에 없는데 KA, 또 기타 차종에도 있는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시스템 RSPA라고 하는데, 아마도 평행 주차까지 보조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신 이제 전방 레이더 센서라든지 초음파 센서가 좀 더 고도화돼야 되겠죠. 그리고 팰리세이드는 없고 KA, 아이오닉 5, EV6에는 있는 게 어떤 기술인지 아시나요? 바로 HGA2예요. 예전에 제이시스급에서 들어가던 게 하향 수평전기 하고 있어요. 전 측방 레이더 센서를 넣으면서 차로 변경 기능까지 지원을 해주면 어떨까. 그리고 방어 보조일 때 차가 막 붙으려고 한다 그러면 핸들을 꺾어서 틀어줍니다. 피해요. 넣어주면은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기대를 해볼게요. 투싼하고 스타리아에 들어가 있는데, 애프터블로우, 스포티지도 아마 들어갈 것 같아요. 애프터블로우 싸제로 이렇게 튜닝해서 넣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애프터블로우 솔직히 필수입니다. 사실 애프터블로우는. 네, 그리고 또 있죠. 아시나요 혹시? 적외선 무릎 워머라고 베뉴하고 투싼에 들어갑니다. 커스터마이징 옵션인데 적외선 방식이라 직접적으로 열을 쐬줍니다. 예를 들면 보통 출퇴근을 하시는 이제 직장인 같은 경우 외부에 차를 세워놓고 겨울에 이제 퇴근하시면서 차를 타시잖아요. 그때 이제 추우니까 무릎 워머를 하면은 바로 무릎이 따뜻해집니다. 그 열선 시트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데워지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데, 이게 베뉴에 들어갔어요. 기대를 한번 해볼게요. 무선 애플 카플레이,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가 있어요. 이게 이제 미국 사양 같은 경우는 팰리세이드, 투싼 이런 여러 차종에 이제 넣어주고 있는데, 유럽에도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약간 이 무선 기능을 뭐랄까 안 넣어주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와이파이 풀 미러링도 안 넣어주고 있어요. 수입차들도 그런 차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무선 기능이 들어가는 게 BMW, 벤츠. 그런 것 좀 우리나라 이제 넣어줄 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스타리아에 들어가는 실내 모니터링 기능이 있거든요. 이게 카니발 수출 사양, 미국 사양에도 들어가는데, 혼다의 캐비너치라는 기능인데, 뒷좌석에 타인 아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룸미러를 통해서는 이제 뒤쪽 도로를 봐야 되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이 컨버세이션 미러를 대체하듯이 그거로 이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기능 넣어주면 어땠을까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나요? 예전에 모하비 그리고 텔룰라이드 적용된 셀프 레벨라이징 시스템인데, 리어 서스펜션만 좀 해줘요. 뒤쪽에 짐을 많이 싣거나 사람이 많이 탔을 때는 셀프 레벨라이징을 해가지고 승차감이라든지 주행 안정성을 좀 높여주거든요. 사람이 많이 타면 적재하중이 높아지니까 서스펜션이 이제 쭉 내려앉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좀 더 뒤쪽을 맞춰주고, 에어소스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승차감을 좀 개선시켜주는데, 혹시라도 이제 KA에 들어간 이제 프리뷰 전자 서스펜션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반 전자제어 서스펜션은 어떨까? 이 가디까지 플랫폼을 갈아엎게 되면 셰시까지도 좀 건들 수 있잖아요. 기대는 해보겠습니다. 팰리세이드 이제 내년 초 상반기에는 아마 페이스리프트가 출시될 것 같은데, 상당히 기대되는 항목들이 많이 있을 것 같고요. 텔룰라이드에도 적용됐던 여러 가지 기능도 가져오고, 최근 나온 신차제로 적용되었던 많은 기술들이 들어가서 지금의 인기를 계속 이어나가기를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본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번 부탁드립니다. 최신 정보를 발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배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